안녕하세요. 김현편입 화학 1타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2025학년도에 경희대 치의학과 일반 편입 전형에 최초 합한 이윤아 학생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윤아 학생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줄 거예요. 이윤아 학생, 시청자들 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간단하게.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자기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일반 편입 전형에 최초 합한 이윤아이고, 저 전적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적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간호학과 몇 학년이셨어요? 몇 학년까지 하셨어요? 저는 간호학과 2학년 수료하고 그리고 휴학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학년 때까지 혹시 학점은 어떻게 되세요? 2학년 때까지 학점이 97.7이었습니다. 아, GPA가 97.7이다. 그리고 혹시 토익 성적은 어느 정도? 토익은 990점이었습니다. 아, 만점이셨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경희대 치의학과 말고 또 다른 곳에 또 추가적으로 더 합격한 학교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합격하셨습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치의학과랑 전남대학교 약학과 일반 편입에 합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관왕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의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그 계기가 뭘까요? 일단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치의학과를 목표로 했었고, 그리고 간호대학에서 인체생리학을 배우면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치의학과 편입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의대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 치대 편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공인 영어를 먼저 따놓고 그리고 생물이랑 화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경희의료원에서 주 1회 한 3달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토익은 그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점수였었습니까? 처음 봤을 때는 920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시기상으로 한 언제 정도 했었죠? 시기상으로 23년도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한 1년 정도 토익을 공부를 하신 건데, 만점을 언제 따신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1월에 땄습니다. 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하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뭐 상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안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 학생이 또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그, 그거, 그 뒤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또 뭐가 있었죠? 그, 경희의료원. 병역으로원에서 봉사활동. 네. 네. 봉사활동은 한 몇 시간 정도? 제가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3시간씩 하면서 한 40시간 정도만 채우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봉사활동을 막 100시간, 200시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합격자 학생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뭐 또는 이제 자소서에 조금 더 적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그 학교별 특징, 그 합격을 세 군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제 경희대학교 치의학과에 이제 그러니까 진학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희대학교 학교 시험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고 그 대신에 개념이 살짝 헷갈린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시험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경희대 그 화학은 어땠나요?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좋을까요? 화학은 준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면은 음.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이제 본인한테 조금 약간 이제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달 일반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또 붙은 학교가 단국대 치대. 네, 단국대 치대가 아주 이제 시험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봉이죠. 끝판왕이죠. 그래서 단국대 치대에 대한 이제 시험 보기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생물이 이번에 되게 체감상 어려웠던 것 같고 화학은 시간이 모자르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모르는 문제다 싶으면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좀 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전남대 네, 약대. 네. 그럼 전남대 약대 시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남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대랑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막 엄청 타임 어택이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개념이 또 음, 헷갈리면은 충분히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어, 기본기를 탄탄하게 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갑자기 급 앙케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전남대 그리고 단국대, 경희대 요 세 학교 중에서 화학은 어디가 가장 어려웠다? 어, 체감상 저는 단국대 화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어때요? 대부분 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로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저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것도 좀 여쭤볼까요? 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자기의 모습 이런 거를 한 가지 컨셉으로 정해두고 그 글의 흐름이 쭉 그 컨셉에 맞게끔 흘러갈 수 있게 작성을 했고 어, 또 최대한 정말 기억을 끌어모아서 뭐 학교에서든지 동아리에서든지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최대한 기억을 해내면서 에피소드를 각 항목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한테 자소서를 보여줬잖아요. 네. 제가 되게 잘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내가 기억에. 네.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잘 캐치해서 잘 적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던가요? 제가 면접 봤던 학교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주셔서 네. 네, 저는 자소서를 정말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다 준비를 해갖고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 외적으로 또 혹시 또 질문을 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 기억나는 거 있으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구강의 간단한 구조라든지 치아의 구조 이런 거를 물어보셨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임플란트 쪽을 써서 그런지 임플란트 식립 이런 거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 정도로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험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정량대를 지금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필탁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화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필탁고사 준비에는 올인을 하고 싶어서 굳이 병행을 하진 않고 아예 휴학을 하고 준비를 했고 9월 전까지는 인강으로 윤기세 교수님 커리 그대로 따라오면서 개념 쌓았고 9월부터는 현강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도 현장에서 꼭 출석을 해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거는 모의고사나 기출 단원별 문제들 이런 거는 꼭 종이 문제로 풀었고 탭으로는 그 오답 노트만 정리를 해서 따로 파이널 모의고사 푸는 시간 한 20분 전쯤에 한번 쭉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비중, 화학하고 생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셨어요? 저는 6대 4 정도에서 생물이 6 그리고 화학이 4 정도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5대 5나 6대 4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크게 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화학은 원래 좀 좋아했어서 그래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생물은 원래부터 좀 공부하는 게 어렵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생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생물은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더 시간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전적대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학점, 그리고 필탁고사, 그리고 면접.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답고사 성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적대도 좋고, 그 다음에 학점도 영어 성적도 좋고, 그리고 자소서도 제가 봤지만 엄청나게 잘 적었고, 면접도 잘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탁고사가 일단은 본인의 합격에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필탁고사를 준비할 때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저는 그 3월에 시작하는 네. 일반 화학서부터 기본 과정부터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까지. 네. 그리고 6기도 6위까지도 네, 네, 다 들으셨죠. 그러면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쭉 따라오실 때 저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일반 화학이랑 고급 화학 같은 거는 따로 제가 노트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했고 또 그거를 계속 읽어보면서 기억이 휘발되지 않게 복습을 했고 문제풀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탭에 몰랐던 문제, 헷갈리는 문제들을 캡처해서 뭐 중요한 개념들을 옆에 적어뒀고 그리고 11월 말쯤에 저는 제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작은 노트에 일반 화학이랑 고급 화학을 단원별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좋았던 커리큘럼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화학이 가장 좋았습니다. 유기화학이라는 걸 처음 접해서 처음에는 좀 어렵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 메커니즘까지 되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돼서 그 이해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기화학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MD 강의나 피트 강의가 있잖아요. 뭐 MD와 피트 당연히 잘 알고 있으시는데 그러면 MD나 피트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저는 MDPT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김영편입에서 개설되는 화학하고 생물하고 그것만 다 들으셨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MD나 피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좀 다루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MD나 피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업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해서 제가 수업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없었는지 저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하기에는 충분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화학 강의는 제 수업만 들으신 겁니까? 어, 현장 강의 듣기 전에 인강으로 할 때는 네. 다른 분 문제들만 조금 더 풀어봤고 커리 자체는 교수님 커리로 쭉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이제 들어본 이제 선생님이 계실 건데 뭐 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조금 약간 차별점, 차이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윤기세 교수님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게 설명이랑 필기가 정말 깔끔해가지고 그것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체계가 잡힌 상태로 화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차별점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선생님이 그 뭐 화학 선생님도 계시고 유기 선생님도 계시고 생물 선생님도 계실 건데 그래서 뭐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학생 합격하셨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추천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화학이랑 유기는 윤기세 교수님 커리 쭉 따라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영관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만족을 해서 생물도 노영관 교수님 수업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강도 들으셨고 현강도 들으셨는데 인강하고 현강에 대한 차이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진도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나눠주는 스터디 자료라든지 스터디를 어떻게 뭐 스터디 자료는 다 나가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셨어요? 저는 스터디는 따로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터디 자료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우선 교수님 커리 따라가기도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충분했는데 그 시험을 보면서 좀 남는 시간 동안 12월, 1월 이때 부족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스터디 자료 풀어본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리 편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편입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이 많이 들려오고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유나 학생과 함께 그 합격자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유나 학생이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제 그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주소를 이제 넣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윤아 학생한테 궁금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질문 남기면 제가 윤아 학생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